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자, 4월 들어서 국내 증시 다소 밋밋한 것 같아요. 미국발 또 금리 내용이 나와 있죠. 6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다. 7월에 금리 인하할 것이다. 거기에 또 JP모건 회장은 뜬금없이 금리를 8%까지 올릴 수도 있다. 주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코멘트까지 나왔습니다. 거기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의 부각. 결국은 국내 증시의 흐름 약세로 마감하고 선거 전일 끝났는데요. 과연 진짜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글로벌 증시요. 화요일날 일본 증시 1%대 강세. 대만 어떻습니까? 대만 1.8%의 강세. 강세 정도가 아니에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들입니다. 자, 국내 증시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 그 불확실성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국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증시와의 키높이 맞출 수 있겠죠. 누가 이끌어줍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대장주들의 기준에서 수익 잡아내시고요. 그리고 나서 종목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군들 잘 잡아내서 시뻘건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요. 50분 동안 알찬 내용으로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요. 좋은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하루하루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방송의 순서를 좀 바꿔봤습니다. 매일매일 시황을 해드리는데 매일매일 주력주는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매일매일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전략을 설정해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조금 더 섹시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에서는 그렇죠. 교육 종목 상승률 탑10. 자, 최근 들어서의 흐름에 엔캠을 다시금 이 진입일 같은 경우에 수정을 해야죠. 아마 지금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이 방송 보시면서 채팅방 또 관리도 하실 텐데 지금 이 진입일을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1월 10일 날 9만 원대부터 포착을 해서 35만 원대까지. 그리고 뭐 20만 원 수준까지 깨져 내려갔잖아요. 거기서 4월 1일부터 재편입이 됐죠. 그럼 4월 1일부터 잡아드려야죠. 4월 1일. 그렇게 해서 4월 1일 이후에 지니까는 이 가격이 아니죠. 20만 원대. 그렇게 해서의 수익률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가짜 수익률. 물론 뭐 누적적으로는 뭐 어마어마할 수 있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에코프로 수익 1500%라고 마케팅하는 채널들 아우 말도 안 돼. 결론은요. 잘 보세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그리고 SK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 현대차 시가총액 5위, 기아 시가총액 6위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머지 한미반도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또 여기는 이제 빠져나갔지만은 HLB 이런 종목에서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의 수익 그리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나머지 종목에서의 신고가 랠리의 수익 그 수익을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저런 포트폴리오 구성 또 대형주에서의 수익 범위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력 포트로 넣어둔 SK하이닉스 또 주력의 현대차, 기아 그리고 한미 반도체 이런 수익이 있으니까 나머지 종목군들을 재차 변동성 흐름의 종목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겁니다. 3월 27일 날 상한가 들어간 솔루스 첨단 소재 오후장에 뭐 급격히 치고 올라가면서 재차 상한가에 들어왔어요. 1조 미만짜리 종목은 두 종목뿐이 없죠. 응? 전부 1조 이상이에요.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거래대금 수반되고 탄력이 나와준다면 대신에 꺾여지면 차익 실현해야죠. 어제 월요일 날 JNTC 상한가 찍고 그러고 나서 장중 꺾이고 눌려지고 그러면 전량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또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10%까지만 따라붙죠. 그리고 최대 폭은 15%까지만 따라붙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15%까지 따라붙는다라는 내용은 결론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오버슈팅 이상에서는 1조 이상짜리 규모에서는. 그럼 15%의 기준은 뭐냐? 거래대금 최상위 거래대금 5위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럴 때 정도에만 15% 이상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그리고 꺾이면요 차익 실현. 상한가에는요 절반 이상 차익 실현. 상한가인데 남들 상따라고 해서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는데 윤정도는요 아닙니다. 상한가까지 갈 정도로 뭐 훌륭한 모멘텀을 갖고 있겠지만은 하루에 30%의 변동률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은 변동률이죠. 절반 이상은 차익 실현하고 절반 미만 가지고 가서 그 다음날 또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상한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다음날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 3월 27일, 4월 9일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연달아서 두 번 상한가 형성이 돼줬습니다. 이런 그 흐름들을 종목 검색해서 다 잡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검색해서 잡아낼 수 있다면. 엔캠 같은 경우는 뭐 4월 1일부터 단 하루도 안 쉬고 6월일까지 계속 편입 설정 범위가 신호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 꺾여져서 8일 날 차익 실현 범위까지 형성이 됐죠. 현대로템 뭐 어마어마하죠. 2월 그리고 3월 하루에 1,500만 주씩 터지면서 화요일에도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200만 주 1억 900만 주짜리니까 약 2%의 매집이 들어오면서의 탄력입니다. 추이 추세 부분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저평가는 아닌데 원체 실적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니까요. 결론적으로 4월 9일입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관심 종목, 뭐 주식 현재가, 주식 주문 이렇게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 종목 검색기 프로그램에는 이제 불기둥 AI, 더블 공략주, 시장 주도주, 장중 세력주, 세력 매집주 이런 식으로 스마트 매매까지 그렇게 해서 종모가 검색기에서 어떻게 뜨니 나 좀 보여줘. 그런 상황에서의 상한가까지. 잘 보시면 4월 1일부터 종목 검색기에서 HTS 버전의 흐름이에요. 종목 검색기에서 터져 나온 종목군들의 진입 이후의 수익률 4월 1일 또 4월 2일 엔캠 여기도 있네요 또. 그죠? 4월 3일 엔캠 또 있네요. 4월 4일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오늘 이오테크닉스 추가적으로 급등 나왔죠. 4월 4일에도 일단 포착이 돼서 이오테크닉스 와 20만 원대입니다 라고. 그리고 4월 5일 대한전선, SKC, NS 일렉트로닉 또 4월 8일 월요일에 JNTC 포착 이후에 상한가 또 HLB 테라피틱스 28% 폭등. 그리고 꺾였어요. 그리고 꺾이면 어떻게 한다? 전량 차익 실현해야 되는 게 옳다. 마찬가지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상한가 진입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반 이상, 50% 이상 차익 실현. 현대 로템 쌍끌이 매수. 그리고 알테오제는 총선 지나고 11일 날 공략주로 설정을 잡아내드렸어요. 이렇게 1조 이상짜리 종목군들을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만 FST 같은 종목,
1조 미만짜리 종목도 들여다볼 수 있겠죠. 자,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상승률 뭐 상한가니까 가장 높은 상승률을 형성을 했고요. 이 흐름이 비단 4월 9일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형성이 돼 있었어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당연히 1위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한가 종목 하나였죠, 오늘. 그리고 상한가의 기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 27일과 4월 9일에 잘 보시면은 4월 9일 날 17,410원에 2만 원 수준 19,900원까지의 상한가 이렇게 포착돼서 움직였는데 그 이전에 어떻게 했어요? 3월 27일 날 15,000원에 오늘 얼마라고요? 19,900원.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눌리고 올라간 거예요. 상한가 갔다가 눌리고 다시 한번 빵 그리고 상한가. 좀 부럽지 않으세요? 저라면 좀 부러울 것 같은데. 16,000원에 핸드폰에서 캡처한 내용이죠. 무슨 내용이냐면은 실질적으로 HTS 버전에서 보면 15,000원대에서부터 포착이 됐구나. 15,060원에 포착이 됐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차트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예요? 핸드폰입니다. 3월 27일 9시 59분에 자, 뭐 시황 전략 다 보셨습니까? 회의 다 끝나셨습니까? 자, 그러면 종목 검색 한번 뒤져봐야죠. 핸드폰에서 핸드폰아 불기둥 AA 종목 검색기야. 오늘 장에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이 뭐니라고 딱 여러분들이 쓰시고 계신 각 증권사에 종목을 검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넣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식을 저장해서 종목을 발굴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에 검색기 깔아두시고 종목아 빨리 나와줘봐. 오늘은 뭘 공략해야 되니? 라고 딱 하신다면. 근데 지금 그 방법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종목 검색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지금 우리나라에 뭐 수천 가지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은 온라인상에서 차분차분하게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지금 방송 중에는 뭐 설명해서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길게 뭐 설명이 잡혀야 되니까. 그럼 이 만들어져 있는 종목 검색기에 검색기야 종목 좀 줘봐 했을 때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16,000원에 띵동 떴습니다. 원래 얼마라고? 15,000원. 15,000원에 뜨고 나서 상한가 이날 기준은 16,970원이고요. 그리고 4월 9일의 기준은 19,900원까지 올라가죠. 역시나 상한가. 그렇게 해서 HTS 버전으로 보시면 차트에 재진입, 진입 이후에 변동성이 있으니까 탈퇴 나왔다가 재진입 그렇게 하고 상한가에서 꺾여져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차익 실현의 매도 신호까지 다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언제요? 4월 9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검색해 퉁 여기서 떠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진입 이후에 2시 40분 넘어서요. 갑자기 빠빠방 거리 터지면서 진입 띵동 진입 신호 이렇게 진입 글자 딱 나오죠. 그러고 나서 상한가 19,900원까지. 저는 매우 부러울 것 같아요. 더존 비전 마찬가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죠. 상승률 11위로 끝났습니다. 더존 비전. 뭐 회사도 뭐 굉장히 우량하다라는 보고서도 많이 나와 있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 상한가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로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의 11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거래대금 뭐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거래대금 최상위 11위라는 거는. 이 거래대금이 유지가 되어준다면 그렇다면은 11일에도 변동성의 확장은 또 볼 수 있죠. 52,800원 7.65%에 포착이 돼서 20.69. 대단하죠. 실질적으로 진입입니다. 진입 신호 빰. 이걸 핸드폰으로 보실 수 있으면 편하다는 거죠.
아, 나 이거 내가 직접 만들고 싶어요. 내가 만들 수 있는 수식이 있어요. 나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올라가는 그런 수식을 넣고 싶어요. 그 온라인상에서 교육 받으셔야 된다 그랬죠. 무료로 교육 받으시면 돼요. 각 증권사에도 수식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상 교육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있을 겁니다. 예. 결론적으로 진입 이후에 12.12% 그리고 탈퇴, 재진입, 탈퇴, 재진입 왔다 갔다 했죠. 이때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최종 판단하셔야죠. 나 재진입할까? 아니면 거래대금 그래도 10일이니까 따라 붙어볼까? 요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어때? 와우, 대단하죠. 시가총액 4조 5천억짜리입니다.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상승률이 4위, 8%대, 장중 뭐 10%대까지. 거래대금이 2위예요. 5,900억. 거래대금 터질 때 1조 수준까지도 터집니다. 뭐 4조 5천억짜리니까. 21년도 12월부터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대선 후보, 양측의 대선 후보 모두 우리나라 방산주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으로 방위산업 산업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육성하겠다. 그렇게 해서 가장 근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 이끌어내왔던 사실상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 기술인 거죠. 추진체. 우주로 로켓을 발사해 갈 수 있는 그 장거리 미사일의 모토가 되는 추진체에 대한 기술력. 그걸 이제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민감한 내용이니까 그 부분을 우주 산업에 대한 기술력을 민간에 이양하겠다. 결국은 민간의 이양을 받을 수 있는 쪽은 사실상 한국항공우주 내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 한국항공우주는 사실 주인이 없잖아요. 채권단위 관리를 하죠.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출. 그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출 범위를 정부가 앞장서서 엄청나게 큰 규모의 수출 규모가 되니까 재래식 무기의 판매에 대해서 국가 간의 협력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주는 정책에 대한 수혜. 현대로템은 그 정책 수혜 방위산업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차에 대한 부분들. 뭐 그런 내용들. 전동차에 대한 내용들. 실적 개선폭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저평가 상태는 아닌데 성장성과 그리고 21년, 그러니까 22년부터 해서의 본격적인 실적 개선, 방산 업체들의 실적 개선, 뭐 어마어마하죠. 그런 내용 때문에 중간중간 빵빵씩 터져요, 이렇게. 자금 집행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에서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자금 집행이 들어오면서 터집니다. 일단 핸드폰상에서는 39,450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라는 거예요. 윤정두가 불기둥 AI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래서 종목 검색기 여러분들 핸드폰에 넣어두시고 종목 검색기야. 종목 좀 잡아줘봐. 현대로템입니다. 종목이 뭐 수십 개 나오나요? 그러지 않아요.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관심 종목 현재까지 넣으시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불기둥 AI입니다. 더블 공략주입니다. 쭉 있어. 불기둥 AI에 종목 좀 줘봐. 이렇게 했을 때 4%에 포착이 돼서 10%까지. 진입 신호 나오고 진입 이후에 깔끔하죠. 매도 신호도 없어. 깔끔해. 7%.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추이 부분이. 21년도 연말부터 그러니까 정확히 22년 1월부터 해서 2,558만 주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쌍끌이에 매집이 됐어요. 더 중요한 거는요. 주식 수가 몇 주인지 아셔야 되잖아요. 오늘 뭐 삼성중공업에 대한 장중 프로그램 매수, 프로그램 매매 대부분 누구다? 외국계 기관 투자자다. 개인들은 전혀 살 수 없고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만 사용할 수 있는데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대부분입니다. 어찌됐든 8억 8천만 주짜리 100만 주, 큰 의미 없죠. 얘는요. 1억 900만 주짜리에 2,558만 주가 매집이 된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23.45%. 결론은 이 고점을 형성했을 때의 수급 대비 추가적으로 최근에 더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추세의 강화가 더 형성이 됐는데 거래까지 월봉입니다. 거래까지 4월 달에 충분히 더 터질 수 있는 위치가 되죠. 거래대금은요. 고점에서 터진 거래량이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빵빵합니다. 거래대금 수반하고의 흐름. 매집의 범위로 놓고 볼 때는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요거 지금 보시면 41,000원인데 또 윤정도 오버한다 하실 수 있는데 별 5개. 우리가 주력주로서 정책주로서 현대로템을 편입을 해왔었고 우여곡절이 있었죠. 수익도 냈다가 손실도 봤다가 요번에도 편입을 했다가 금요일 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압축을 했어요. 방산주가 3종목이나 있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일단 압축하자라고 했는데 먼저 이렇게 빵 터졌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몸통과 꼬리 부분을 다 감싸 안고 거래 터뜨리면서 수급 유입되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추이 추세 강화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주력 포트폴리오로 넣었을 때는 최대 20%까지도 넣었던 종목이에요. 다만 수급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정, 이거 못 견뎌요 사실. 4만 원 수준에서 2만 5천 원이 깨졌으니까 2만 4천 원까지. 중장기적으로 분할 매수 하시고 전략 잡아내실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만 들여다볼 수 있다. 다시금 설명드려요. 내 핸드폰에 불기둥 AI 종목 검색기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 다운 받으시고 무료로 그렇게 해서 종모가 나타나 봐라. 불기둥 AI 930, 1000, 1300, 1500 이런 기준에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잡아주세요. 그러면 V1000 이런 기준에서도 1조 미만이지만 그래도 거래대금 터지는 종목 잡아주세요. 그러면 3천억 이상 1조 미만짜리 종목에서도. 4월 1일 날에 상한가. 여기는 1조 미만이에요. 그죠? 자람 테크놀로지 3번의 상한가를 갑니다. 아직도 뭐 1조까지는 못 올라와 있어요. 어쨌건 상한가 상승 랠리. 4월 2일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인적 분할 발표 이후에 17% 또 멕시콘 상한가. 1조 미만이에요, 그 종목도. 그리고 4월 3일 같은 경우에 엔캠 4월 1일부터 포착이 돼 있었죠. 20만 원부터. 그냥 내리 쏜살같이 날아간 겁니다. 흥하해용 같은 경우도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검색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그 밖에 SKC 이오테크닉스 오늘도 폭등이 나온 이오테크닉스 거기에 SKC 추가적으로 이틀 연속 3거래일째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4월 8일 날 JNTC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상한가 그리고 4월 9일 마찬가지로 솔루스 첨단 소재 상한가 그리고 알테오젠 현대로템 이런 종목군들이 발굴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선배분들 수익 범위들 4월 달 들어서 공부하시고 시장 제대로 읽으시고 대부분의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10조 이상짜리 SK 하이닉스처럼 시가총액 2위 삼성전자처럼 시가총액 1위 종목에서 또 시가총액 5위 6위 나란히 놓여져 있는 현대차 기아에서 수익 잡아내고 나머지 수익 범위를 HLB든 그 밖에 알테오젠이든 엔캠이든 그런 종목에서 마저 잡아가는 겁니다. 이 수익 범위 말씀드렸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부터 포트 채우셔서 그 수익 가져가시고 나머지 수익을 기대하시는 게 옳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앞부분은 검색기에서 포착된 종목 또 검색기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오래간만에 검색기에 포착돼서 나와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에 대한 전략 두 번째 파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은 사실상 청산가의 기준에 19만 8천 원이 아니라 22만 원대 후반, 23만 원까지, 약 23만 원까지 올라왔죠. 그렇게 해서 그 자락에서 꺾일 때 청산이 됐고, 뭐 대단했습니다. 2월 달 기준에. 지금은 이제 알테오젠 청산돼서 빼놓은 상태고, 9일 날부터 해서 재차 알테오젠입니다. 이렇게 이제 포착이 됐기 때문에 2% 포착이 되고 9%까지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을 다시 교육용으로 끄집어냈습니다. 펀더멘탈적인 부분은요, 3월 달 기준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뭐 순식간에 변동성이 확장되면서 날아갔기 때문에 뭐 대단했죠. 근데 대주주 지분율도 낮고 실적도 사실 검증도 안 되고 좀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시장에서 기본적인 분석을 우선적으로 합니다만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주력 포트폴리오로 넣어놨어요. 작년부터 계속 5% 비중을 한미반도체를 꼭 넣어놨습니다. 그렇다고 뭐 한미반도체 5%니까 20종목이 있느냐? 그렇지 않죠. 이번 달 포트는 삼성전자 10%, 하이닉스 45%, 그리고 현대차 25%. 그래서 세 종목이 80%예요. 나머지 이제 네 종목, 좀 많죠. 7종목이 많긴 많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시장을 매우 좋게 봤는데. 그래서 LG화학 비중 뭐 크게 낮춰가지고 5%로 형성을 잡아놨고 나머지 한국전력 그리고 KB금융, 한미반도체 이렇게 넣어놨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상관이 없어요. 실적 면에서. 근데 한미반도체 5% 잡아놔드렸잖아요. 한미반도체가 시가총액이 15조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내년 매출 전망치가 물론 상향되겠습니다만 5,500억 수준이에요. 프리미엄이 너무너무 높아. 좋게 표현하면. 부정적으로 표현하면은 너무 고평가죠. 한미반도체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뭐 사실상 HLB 우리나라에서 윤정두가 제일 싫어하는 종목 HLB, 셀트리온, 알테오젠 이런 종목 제일 싫어해요. 바이오 종목. 근데 HLB 얼마 전까지 계속 방송 나와서 갖고 나와서 수익 내드리고 알테오젠 오늘 들여다보고 있고. 싫어하는 이유는 펀더멘탈 상으로 검증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누가 있어요? 그렇죠. 2차 전지. 그 어마어마한 수익을 작년 7월 말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이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 홀딩스는 우리는 접근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내드렸지만 기본적인 분석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종목입니다. 전부 기술적인 기준인데 심리적인 면과 수급을 얘기해요. 기술적인 분석이라는 거는. 그래서 9대 1로 저는 나눕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에서는 이제 수급을 칠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큰형이 들어왔어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심리를 3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심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이거 호재인가요?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공시라는 단어를 쓰고 알고 계시잖아요. 와, 공시 나온 거 있어. 공시 뭐 이러잖아요. 그 공정공시라는 건 말 그대로 공정한 게임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항을 기준으로. 주가의 시세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특정한 내용. 그러니까 대주주의 담보대출. 이런 거는 만약에 반대매매 나오면 주가에 엄청난 심각한 악영향을 주잖아요. 2015년부터 대주주의 담보대출에 대해서 의무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의 30%인가요? 저도 규정은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대규모의 매출의 변화라든가 대규모의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 종목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 신약 개발 이번에 뭐 임상 3상 뭐 성공할 거야. 이런 내용들 그냥 보도 자료로 내놓죠. 의무 공시 이외에 보도 자료에서 나오는 내용을 심리. 조금 뭐 좋게 멋있게 표현한다면 모멘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느냐? 그 모멘텀의 기준을 심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모든 내용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그것도 심리예요.
기본적인 분석이 아니잖아. 좋아질 것이다라고. 그리고 굉장히 좀 윤정두가 굉장히 싫어하는 바이오 업체라든가 몇몇 업체들 그냥 뭐 대주주가 한미반도체처럼 그냥 아무 말 없이 자사주 매입 몇백억을 해버려. 자사주 매입을 자기가 그냥 몇백억을 해버려요. 그런 거는 공시가 나오고 긍정적이잖아요. 누가 봐도. 저평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대표이사 막 대주주가 나왔고 우리 회사 끝내줄 거예요 해가지고 단기간에 주가를 8배씩 들어 올리고 어휴. 그게 바로 심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럼 수급은 정확히 뭐냐?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것도. 하나는 메이저의 수급,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뭐 쌍끌이든 외끌이든 매수. 삼성전자 작년부터 올해까지 외국인 순매수 1위입니다.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이 88.5%인데 그 와중에 외국인들이 5% 이상 샀어요. SK 하이닉스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입니다. 지금 현대차와 1위, 2위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현대차가 지금 1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 쌍끌이 혹은 외끌이 매수의 기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 그러면 작년에 포스코홀딩스 그 폭등 랠리 나올 때 외국인과 기관이 샀느냐 안 샀어요. 개인들에게 25% 떠넘겼습니다. 그럼 그건 뭐냐? 손바뀜의 흐름인데 개인이 사서 들어올린 게 아니에요 사실. 개인이 떠 안았을 뿐이지 방향성은 메이저들,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줘요. 근데 그 교육도 여기서 다 안 되니까 나중에 교육 받으시고 온라인상에서 무료 교육 다 해드리니까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수급의 메이저의 누적 수급 순매수가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와 있는 종목. 작년 7월 말까지 에코프로의 거래대금, 에코프로 BM의 거래대금, 포스코 그룹주들의 거래대금이 3월부터 정확히 1조를 넘기기 시작해요. 1조, 2조, 3조, 4조, 고점 찍을 때가 포스코홀딩스가 8조의 거래대금 터집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 8조면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전체 거래대금, 양시장 각각 10조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종목 하나 8조. 그러니까 그 정도의 거래가 수반될 수 있는 수급. 그러니까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메이저의 순매수가 들어오느냐 아니면 거래 대금이 터지느냐. 거래량이 아니에요. 1,000원짜리 1억 주 터지면 뭐예요? 1,000억 분이 안 돼. 에코프로 150만 원까지 갔을 때 100만 주 터지면 1조 5천억 터지는 거예요. 1,000원짜리 1억 주 터져봐야 1,000억입니다. 근데 채널 돌리면 뭐예요? 거래 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 상위 종목 해갖고 표 나오죠. 그런 걸 뭐 하려고 보나? 수급과 심리의 논리로 기술적 분석을 한다. 결론은 알테오제는 메이저들의 수급이 있어요? 없어요. 메이저의 수급은 전혀 없습니다. 거래가 터지고 양봉의 기준. 그리고 메이저의 수급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순매수 누적이 제한적이라는 거고 뭐 공매대차 상황이든 뭐든 매수가 들어오는 날의 변동성이 확정. 작년 그 12월 21일부터예요. 얼마? 77,000원. 이게 얼마? 23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요. 200%죠. 뭐 순식간입니다. 뭐 사실상은. 5천만 주대가 넘는 종목이에요. 얘도 10조를 넘겼고 코스닥 시가총액 HLB를 넘어선 3위까지도 올라섰던 그런 종목입니다. 교육 지속적으로 해드렸어요. 펀더멘탈적으로 불편하다.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고평가다. 와, 성장성이 뛰어나요. 그거 다 필요 없어. 12월 이후에 다시금 거래대금이 터지고 아까 얘기했잖아. 매집이 돼 있는 게 순매수가 들어와 있는 게 거의 없는데.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불거졌을 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변동성이 확장되는 거. 얼마예요? 97,700원입니다. 얼마? 23만 원대까지 갑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그럼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이런 종목 검색기가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각 증권사에서 이 서비스를 한다니까요. 각 증권사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주식 거래할 때 쓰는 핸드폰에 깔려있는 MTS 이렇게 종목이 뜨게 해주세요라고 그럼 뜨게 해줘요. 응? 근데 그 수식을 넣을 줄 모르니까 온라인에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라는 거고 그리고 윤정두가 만들어 놓은 이런 종목 검색기를 무료로 활용하시라는 거고 한미반도체 84,000원 이거 15만 원대까지 올라가죠. 이게 언젠데요? 2월 26일이에요.
불과 3월로 따지면 한 달 보름? 한 달 보름 만에 알테오젠 그 사이에 23만 원 수준까지. 검색기야 종목 좀 줘봐라. 띠용 하고 나오잖아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40만 원 수준까지. 띠용 하고 나오잖아요. 윤정도가 만든 검색기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나요? 신뢰할 수 있죠. 자, 프로필 화면 한번 쫙 보여드릴 텐데 38년 주식을 했어요. 38년.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린 게 공중파부터 해서 케이블 경제 TV까지 24년을 방송을 출연하면서 교육을 해드린 거예요. 24년. 그 실전투자대회 우승을 몇 차례 합니까? 7차례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전투자대회 우승 7차례 한 사람 자체가 없어. 뭐 방송 나오는 전문가 다 필요 없이 전 국민을 통틀어서. 그 와중에 7,681%라는 10주 만에 터트린 수익률. 이건 세계 기록이에요. 우리나라 기록이 아니라 전 세계 기록. 그게 검증이 되다 보니까 2005년도에 KRX에 초청 강연을 하는 거예요. 유일무이합니다. 전무후무예요. 윤정도 이후에는 비제도권 인사가 KRX에서 강연회를 한 적이 없어요. 그것도 초청 강연회를.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체 증권사 임직원 교육 다 들어갔죠. 대형사부터 해서 소형사까지. HTS 알고리즘까지 만들어주고 파생상품 교육 들어가고. 그런 윤정도가 만들어 놓는 검색기다 보니까 이렇게 거래대금이 다시 터지는 시점에 또 나옵니다. 4월 9일 날 명확하게 2% 16만 5,800원에. 여기 17만 원인데 윤정도가 캡처를 늦게 한 거지. 캡처를 늦게 한 거죠. 어찌됐든 5%대 현대로템도 5%대 종목이라고는 딱 두 종목 뜹니다. 시가총액 얼마요? 9조 원대의 종목, 또 시가총액 4조 원대의 종목, 4조 5천억짜리 종목, 이런 종목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입 후의 수익률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스타트가 될 거냐? 잘 보세요. 알테오젠의 월봉 차트고 이게 98,000원일 때의 기준이에요. 이게 알테오젠의 주봉 차트고 10만 원, 13만 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19만 원, 22만 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이거 다 설정해 드린 거예요. 주봉의 기준에서도. 또 일봉의 기준에서도 19만 원. 또 11만 원부터 19만 원까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일봉에서도. 아니 매집이 된 게 없으니까, 매집이 된 게 없는데 어떻게 매집 목표 주가를 드려. 그래서 메이저들의 매집은 없지만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이 나오는. 결론은 꺾여 나갈 때는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오늘 탄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23%예요. 30%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가격 조정은 보통 마이너스 30% 수준에서 반등이 나와요. 그 이전에도 나오기도 하고, 기간 조정은 최소 2달에서 3달 걸립니다. 고점 찍고 이제 뭐 2-3달까지는 아니지만은 가격 반발력이 거래를 5MA, 20MA 일정 범위를 실어놓고 돌리는 흐름입니다. 만약에 11일 날 거래만 터진다면 펀드멘탈상으로 저평가가 아닌데 무슨 펀드멘탈 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심리적인 거, 이게 끝내주고요 라는 거는 심리. 윤정도 기준에서 9대1, 수급과 심리 9대1, 1. 그러면 9가 뭐예요? 메이저의 매집인데 메이저의 매집은 없어. 그럼 무조건 뭡니까?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이 나와야 된다. 거래가 터지면서.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일목균형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누가 들어왔는지 보는 거죠. 볼린저 밴드 그 라인 안에 들어가는 7가지의 전략이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야. 7가지야. 왜 봐요? 누군가 들어왔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파동 원리? 결국은 파동 원리에서 누군가 들어왔는지를 보는 거 아니에요. 기술적 분석의 기본을 알고 계셔야 돼요. 결론은 이러한 알테오젠이 300만 주 이상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라면 됩니다. 그 300만 주가 장 끝나고 300만 주가 아니라 장 중에 계속 터져줘야죠. 결론은 이런 알테오젠처럼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23만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에 종목 검색기 무료 다운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알테오젠입니다. 13만 2,800원, 23만 원 겁니다. 이날도 상한가를 간 거예요. 이게 언젠데요? 2월 23일입니다. 2월 23일 날 상한가를 잡아내고 그러고 나서 쭉쭉 올라와서 23만 원대까지. 여기서 10만 원도 오른 거 70%를 더 땡겨놓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1조 이상짜리 3월 달에 1조 이상짜리 상한가 종목 솔루스 첨단 소재 4월 9일 날 또 상한가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오롯이 다 넣으셔야 돼. 가상 계좌 1억의 기준에 시가총액 4조 5조한 HPSP 2월 13일 27% 수익일 때 또 SK 하이닉스 매매 기준에서 수익, 한미 반도체 매매 기준에서 한미 반도체 있잖아요. 그 수익 범위들. 그리고 나서 HLB 펀더멘탈적으로 검증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거래 수반되고 단기적인 또 외국인 수급이 6%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보는 거예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 HLB 생명과학 병행 이수 페타시스의 기준 11일자 공략주로 설정했어요. 11일자 이수 페타시스. 그 이수 페타시스와 함께 51%로 또 70%대까지. 요 흐름에 요 수익을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요 수익을. 1조 이상짜리에서 10조 이상짜리에서 검색해서 튀어나오는 종목에서. 자, 잠시 쉬었다가요. 시황하고 주력주에 대한 전략, 시간이 다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입니다. 시황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서 올려드렸어요. 이 내용인즉슨 거래가 수반되고 강세를 띄워줘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고 디커플링 상태가 아니라 이격을 줄이는 거다라는 건 계속 강조해드렸어요. 우리나라 증시가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다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에 3,600에서 4,000포인트를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했을 때 하다못해 대만을 우리가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만 쪽의 흐름 자체가 2월 달에 신고가 이후에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넘겼습니다. 대만도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유독.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디커플링 상태가 지금처럼 오랫동안 지속된 적은 없어요. 근데 디커플링 상태가 희한하게 뭐 요번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디커플링이 좀 오래 갑니다. 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발 금리 인하가 더딘 거 아니냐, 뭐 인상된다는 얘기까지 있더라, 중동발 악재가 있다, 이걸 갖다 붙이는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국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결론은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정 불안에 대한 부담 요인인데 글로벌 증시를 이끈 가장 강력한 쪽이 뭐 시가총액 1위로 재등극한 마이크로소프트, MS사부터 해서 요 기반이 뭡니까? AI 기반이죠. 엔비디아 그리고 알파벳, 구글, 아마존 그리고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 요 업체들의 AI에 대한 온 디바이스 AI 마찬가지로 테슬라는 뭐 시가총액 10위 안에도 없어요. 테슬라의 뭐 가격 반발력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기대 요인 절대 갖지 마십시오. 프리미엄이 너무 높고 그 흐름이 이제 붕괴된 상태니까. 그리고
AI 관련해서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 대해서 거품이 심하다는 표현을 하는데 물론 뭐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다만 미국의 IT 종목군들의 PER, PBR은 원체 고금리 시대는 높게 형성이 돼요. 금리를 인하한 순간 붕괴되죠. 왜? 경기 부양책이 나오는 거니까. 결론은 1달러 9센트 예상에 달성했던 그렇게 해서 26%의 폭등 랠리를 잡아줬던 그 실적이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5달러 16센트로 주당 순이익이 5배 증가했어요. 시가총액은 1,000조에서 엔비디아가 3,000조까지 올랐었죠. 그 엔비디아를 440불일 때 650불에 50% 이상의 상승을 목표로 잡아드렸고 이 목표가 작년 10월 4일 날 목표치입니다. 근데 이게 1,000불 가까이 올라와요. 1,000불 가까이. 결론은 이 엔비디아의 지금 눌림폭 870불까지 눌려 있는데 이 엔비디아의 흐름 자체가 더 뻗어 올라간다 안 간다 그걸 떠나서 글로벌 증시를 이끄는 거예요. 미국 증시부터 해서 글로벌 증시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이격을 줄이는 요인은 이 엔비디아와 가장 이제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AI 관련된 반도체 업체들, 거기에 이제 그 장비, 소재, 부품 업체들. 엔비디아 이외에도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성장성을 내주고 있죠. 글로벌 시장 3위 업체잖아요. D램 부분에. 2위 하이닉스, 1위 삼성전자. 지금 목표 주가 계속 상향해드리고 있어요. 윤정도 기준에. 지속적으로 지금 상향을 해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결론은 이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실적 부분까지 또 성장성 부분까지 또 델사의 마찬가지 성장성과 실적 부분까지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포트폴리오 구성의 수익률 범위 11월 포트에 작년 그리고 올해 2월 포트입니다. 시장 대비해서 다 2배, 3배. 3월 달 포트도 시장 대비해서는 월등해요. 4월 달이 지금 주춤거리고 있어요. 3월 말에 잡아들인 포트폴리오가 4월 달에 시장은 1.5% 눌려 있고 글로벌 시장이 밀렸느냐? 글로벌 시장은 멀쩡해요. 멀쩡한데 우리나라만 또 총선 앞두고요. 와우, 시간이 너무 없다. 그래서 결론은 나머지 시간 동안 다 보여드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깝잖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차트를 다 만들어서 갖고 나왔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온라인상에서 자료 다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총선 선거 잘 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11일 날 수익 범위 꼭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합니다.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이었습니다.